코로나19는요, 사람을 가려서 피하지 않아요. 정말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지금 확진됐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금 이찬원 씨의 확진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3일 0시 기준으로 해서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540명입니다. 네. 이틀 연속 500명대인데요. 네. 이게 게다가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요, 419명으로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아하. 이전 최대는 11월 27일 402명이었는데 그만큼 수도권과 서울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점점 더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무엇보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불구하고 이 진정세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국내 발생, 괜찮습니다. 지금 보세요. 보시면 지역별로 보면, 물론 다른 지역에 확진자 나오는 것도 걱정되죠. 그 지역마다.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는요, 서울의 확진자 수에 지금 주목하고 있으면 260명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200명 넘은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서울의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구 비율 면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이 상당히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오늘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정말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은 오늘 수능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제 굉장히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능인데 네. 어제 이제 대전에서 수능 감독관을 하셔야 했던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받았으니까 원래 오늘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인데 근데 이분 한 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하. 이분이 또 접촉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수능에다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어제 이분 확진 판정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그런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 방역당국과 대전시 교육청에서 부랴부랴 또 특별 방역하고요. 일단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결국 수능 업무 관련자도 31명이 교체가 되면서 대전교육청은 예비감독관 등 시험장에 긴급 배치해서 오늘 수능을 치렀다고 합니다. 아하,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양재민 변호사님 물론 수능시험 감독관이 확진 판정 받은 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건 좀 관리 감독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갈 사람이면 사실 어느 정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에서도 수능 감독관 예정인 교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자가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이제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일손이 부족해서 수능 시험을 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 나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독관 확진 판정을 받은 감독관도 학교에 나와서 예전처럼 똑같이 이제 근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접촉하는 사람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결국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 재택근무라든지 그 자가격리가 어쨌든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끝난 이후에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12월 수능 그리고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 정말로 곳곳에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능이다 보니까 진 풍경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하여튼 이번 수능은 역대 최소 인원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요? 49만 명 그 시험을 봤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을 보는 장소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이제 많은 거죠. 넓어진 거죠. 그 이유인즉슨 어제 우리 앵커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자가격리자라든지 확진자 같은 경우는 치료실이나 입원실이나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서 시험 보도록 그렇죠. 별도의 만들었고요. 공간 마련해서, 네. 의심 증상자 따로 또 체크하고 일반 시험실은 원래는 28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아마 4명 정도 줄였다고 그래요. 24명 정도가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이제 쓴 상태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본 것 같은데 오늘 진 풍경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수험생 같은 경우는요.
방호복 지금 나오는 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에요? 네, 저 학생은 아예 방호복으로 완전 무장한 채 이제 고사장으로 지금 들어갔는데요. 뭐 저 학생한테야 뭐 코로나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감염될 우려는 없겠죠. 다만 이제 저는 컨디션 조절이 맞아요. 어떨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얼마나 숨쉬기도 답답하고 또 이 체온 조절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일회용 장갑까지 끼웠네요. 손에는요. 완전 위생 장갑까지 완전 무장을 한 채 그야말로 수험장에 들어갔는데 저 수험생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저 수험생들 못지않게 오늘 하루 종일 마음고생하신 분들 바로 누군지 아시죠? 학부모님들입니다.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밖에서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쓰럽고 그동안 고생했던 생각이 많이 애썼던 생각이 나서 좀 말캉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마스크를 계속 끼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쉬기도 조금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피부도 많이 막 상했거든요. 많이 안쓰러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에 걸릴까봐 그래서 좀 이제 제일 걱정이었고 그래서 저희 그 가족들도 외출도 좀 되도록이면 안 하고 그럼 좀 잘 먹이고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갖다 잘 그래도 극복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자라온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고요. 그러네요.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지금까지 잘 견딘 것만 해도 아마 부모님들은 대견할 거예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이런 코로나19 위기감 속에서도 그래도 교문 앞에서 후배들이 징치고 꽹가리치고 응원해준 덕분에 시험 잘 볼 수 있었겠죠?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장경은 예전에 있었던 환경이죠. 아, 그래요? 지금 이번에는 전혀 없었어요. 응원도 못했어요? 응원도 못했어요. 어허. 왜냐하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거기 와서 또 이렇게 응원하다가 뭐 이렇게 걸리거나 또 확진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왼쪽 맞죠. 사진 옛날 모습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교문 앞에서 이렇게 엿도 붙이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부분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또 옆에 가깝게 서 있을 수밖에 그러네요. 맞아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만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교육부도 학교 당국도 교육청도 이렇게 당부를 하는 바람에 예전에 봤던 저렇게 막 후배들이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차도 나눠주고 아니면 막 꽹가리도 치고 징도 치고 이랬던 모습은 전혀 볼 수 아이고. 없었고요.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정말 조심하는 가운데 방역 잘 지키면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웠던 수학 능력고사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요, 참 해방감도 있을 만도 한데 방역 당국은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역사상 처음 있는 힘들고 특별한 수능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힘들게 공부하고 또 지내왔던 시간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만큼은 압박감을 털고 마음껏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개인 위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문 변호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진짜 시험 끝나가 야 오늘 스트레스 다 풀자 이랬잖아요. 원래 학생들이. 아니 그건 뭐 모든 지금까지 시험을 쳐봤던 그러니까요. 수험 생활을 견뎌봤던 분들 다 아실 맞아요. 거예요. 오늘만큼 정말 세상 최고의 해방감을 느끼고 친구들도 만나고 못했던 얘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하고 싶은 거 그렇죠. 너무 많을 거예요. 저도 역시 미안한 마음으로 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금 500명 계속 이 언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전국의 수험생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도 역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많은 모임들 자제하고 송년 모임도 자제하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정말 마음껏 즐기라고 하고 싶지만 수험생 여러분 올해 정말 특별한 한 해니까 올해 조금만 자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요. 참 김복준 의원님과 여러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참 김복준 의원님 이래저래 올해 수능생들이요 참 안쓰럽고 참 불운한 수능생들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 뭐 오늘은 수능 보는 날이니까 고3 학생들한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거쳤다.
그리고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근데 저는 또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수도권 지역에 21시 이후, 밤 9시 이후에는 이제 그 식당 등등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네. 혹시라도 그런 조짐이 있다 그래요.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고 이제 모텔이라든지 호텔 잡아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또 한번 회포 푼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아마 그 경찰이라든지 행정당국에서는 좀 단속을 강화한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 어렵게 참아왔으니까 맞아요. 오늘 하루도 좀 참고 그러니까요.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수험생들은 정말 그걸 다 지킬 거라고 또 굳게 네. 믿습니다. 뉴스파이터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놀란 소식이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찬또배기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요.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사실 별다른 외부적인 증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연예계, 특히 가요계 쪽에서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동선이 겹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확진 판정이 나왔던 거고요. 어허. 이거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 관리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찬원 씨는요, 이 코로나 판정을 받기 직전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오늘 수능을 치르는 이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와 함께 올 수능 잘 마치길 바란다는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었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이 이 같은 판정을 받게 돼서 주변에서 더욱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저런 또 이 자상한 마음씨를 가진 이찬원 씨가 저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팬분들이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최근에 이찬원 씨가 활동이 왕성해서 그렇다면 많은 분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제 이제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녹화에 참여한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가격리 중인데요. 일단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이명웅 씨도 있었고요. 장민호 씨, 영탁 씨 다 있었습니다. 어허. 이명웅 씨와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하고요. 네.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하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 모두 확진자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상태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세 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태프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을 도와준 소속사 관계자들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이찬원 씨 소속사에서도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관계된 사람들 모두 다 지금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서 일부는 검사 완료 중에 자가격리 중에 있고 본인들 역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태프분들도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단 유명하신 분들은 앞서 저기 이명웅 씨, 영탁 씨, 장민호 씨 이 트로트 가수 세 분만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아니죠. 사실 이찬원 씨 최근에 이제 트로트 열풍 때문에 예능 프로에 이제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출연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찬원 씨 함께했던 방송인들 중에도 우리가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일단 대표적으로 박명수 씨. 아이고. 지금 박명수 씨도 접촉자라는 게 확인이 돼서 오늘 라디오에 불참을 했고요. 아이고. 일단 박명수 씨는 천만다행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어허. 합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이휘재 씨, 또 방송인 홍현희 씨, 네. 다 녹화가 줄줄이 취소가 됐고 일단 이분들과 함께 출연 중인 프로그램 오늘 스튜디오 모두 다 녹화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예계에서도 확진자들이 한 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건 방송 출연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벗고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혹여라도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올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방송가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최재명 교수님. 예. 화면에 드러나는 이 출연자분들은 이 예능 프로그램을 치면요. 예를 들어서 이찬원 씨나 그런 접촉하신 유명 연예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편에는 수많은 스태프분들 다 있잖아요. 지금 많이 연루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이찬원 씨 그 확진 문제와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예를 들면 자가격리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서장훈 씨하고 이적 씨예요. 근데 두 분은 이찬원 씨를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어허. 그런데 왜 그러면 격리에 네. 들어갔느냐?
스타일리스트가 같은 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원 씨 스타일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적 씨 스타일리스트가 같은 팀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접촉이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간접적으로 접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격리 상태에서 이 스타일리스트 이적 씨 같은 경우에 스타일리스트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이적 씨도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스타일리스트가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찬원 스타일리스트가 서장훈 씨 스타일리스트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서장훈 씨도 현재는 이 오늘 사실 녹화가 있었거든요. 그 녹화를 불참을 하고 자가에서 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출연자들끼리 만나는 거 말고도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스태프 중에 맞아요. 겹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또 간접적으로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있어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조치가 절대 아니면 왜 필요하냐면 이른바 N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연관된 분들 다 이 확진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조치인데 그런데 이찬원 씨가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리기 전에 안진용 기자님 연예계에서 먼저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렸던 분 있잖아요, 지금. 네, 보이그룹 업텐션의 멤버에 이어서요.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멤버 일원과 시연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필 이들과 함께 음악 프로에 출연했던 가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허. 뭐 거미 씨, 김현철 씨, 주현미, 틴탑 등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들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유희열 씨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주 예정된 모든 스케줄은 연기를 하고 당분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비연예인들 확진자 한 명과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인이고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명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확진 소식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보다는요.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쪽으로 다가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용 기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명인이네 하고 피해가진 절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문 교수님 자연스럽게 방송가의 방역 시스템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뭐 일반 방송을 위해 우리처럼 이렇게 시사 토크 하는 거 말고 직접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대화도 하고 함께 행동도 하고 이런 방송들 많이 있잖아요. 네. 버라이어티 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예를 들면 어디 뭐 집에 가서 구경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밑에 이렇게 자막은 나가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촬영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자막만 내부른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까이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소개해준 일반인들도 만난 모습이 다 촬영이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게 같이 앉아서 음식도 나눠서 먹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과연 안전할까 하는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도 하고 비말이 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접촉이 아주 가까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고 터질 게 터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의 특성상 한 곳 방송사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프로그램 특히 요즘 뭐 케이블까지 하면 방송가 많기 때문에 여러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고 도와주는 분들도 함께 또 공유하면서 다니시게 되니까 이런 일이 하나만 터져도 결국 연결고리처럼 도미노처럼 계속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그러겠네요. 있어서 이제 단순히 그냥 자막 넣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실제적으로 출연자들이나 아니면 스태프들에 대한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지금 방역 당국은요. 연말까지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연말하면 방송가의 시상식이 잇따라 열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는요. 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송사들은 이 연말 시상식을 강행하려고 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수익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연말 시상식은요. 그해 가장 활약이 높았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붙게 되고 연말 특수를 누리는 거죠.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걸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송사의 관계를 고려해서 연예인들도 출연을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고 게다가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측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서고 거리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이런 연말 시상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방송국이야 연말 특수 이 시상식을 놓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연예인분들 중에는 이런 연말 시상식을 꺼리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의 연예기획사나 소속사에서도 연말 이슈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사실 안 하는 게 맞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냅니다. 이제 우리 뭐 연말이 되면 이제 가요 축제 같은 것도 하잖아요. 가요 축제는 좀 언택트로 하고 왜냐하면 그 가수가 부르는 것만 뭐 송출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연기 연예대상 같은 경우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수상자만 발표하거나 사람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랜선 방식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이 보통 연말 시상식을 주로 하는 지상파 3사는요. 현재까지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거나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 그때 이제 행사 방식이 변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방송국, 이 대형 방송사들의 연말 시상식 그게 특수다. 정말 그때는 한몫 노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들으면요. 지금 그분들은 아예 연말 특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강화된 거리두기 탓에요. 맞아요. 이 말을 정말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울 수도권에서는요. 거리두기 강화로 지금 송년 모임 같은 걸 다 취소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일부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는 이제 지금 2단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은 아직 1.5단계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식당 문을 닫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335 자기들끼리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서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아니면 뭐 경주가 지금 북새통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에서는 편하게 뭐 이렇게 우리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다. 송년회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거 잘못하면 바이러스 송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좀 비교적 안전한 쪽에 가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리러 다니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네. 송년회 안 한다고 뭐 문제 생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는 좀 다 같이 좀 협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처럼 일부 이 사람들처럼 지방에 찾아가가지고 악착같이 송년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적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공적이. 민폐 남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지윤 기자님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탈출하는 차원에서 제주도로 여행 갔던 분들 확진된 사례 전해드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비행기 타기도 어렵고 해외 나가기도 힘드니까는요. 이 제주도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요. 3박 4일간 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 여행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 참여했던 관광객 9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후에 하나하나 계속 확진 판정이 나왔던 거고요. 결국 제주도에서는요. 이들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에 착수해서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는 대로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니 코로나를 탈출하자고 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았는데 제주도로 그 여행 간 사람 모두 9명이 확진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참 어안이 벙벙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렇게 호소까지 하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습니다만 제주를 사랑하시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제주 방문을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탈출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맞아요. 전 진짜 제주도민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이런 가운데 정은경 청장이 브리핑하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원을 했습니다. 정경 청장이. 네? 왜 입원을 했냐면요. 집에서 자택에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좀 넘어지셨나 봐요. 어허? 그래서 어깨 부분을 다쳤어요. 아이고. 부상을 입어서 충북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고요. 2, 3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신 나성웅 질병청 차장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이 충북 오송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그렇게 입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해서 2, 3일 정도 치료가 끝나면 아마 복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은경 청장 정말로 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요. 올해 1월에 코로나 이 발생 이후에 거의 매일 브리핑 하다시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하기 직전에 이 브리핑 때요.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1.43으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한 명이 1.5명을 계속 감염을 시킨다기 때문에 이게 1 이하로 유지되지 않는 한은 유행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국민과 의료인, 정부가 노력하고 희생을 감내해왔던 많은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목준 의원님, 예, 우리 속담에도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네. 물론 정은경 청장이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번에 체력 좀 보충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이 또 저런 분들은 그게 불편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셨거든요. 진짜 강행군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질병관리청이 그랬죠. 되면서 청장으로 이제 됐죠. 초대청장으로 이제 발탁이 그랬죠, 됐고 네. 또 지난 9월 달에 그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정은경 청장을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까지 대한민국 경사예요, 진짜.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저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떠들고 있는 저도 그렇지만 적어도 금년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TV에 나와서 뭐 정치인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드는 그 얘기하는 거 신뢰 가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은경 청장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굳건히 믿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네. 정은경 청장 정말 빨리 쾌유해서 또 건강한 모습 또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주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이제는 사랑이 넘치는 스타 패밀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우선은 중견 배우 박정수 씨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박정수 씨는 전 남편과 이혼 후에 지금 정은영 감독과 12년째 공개 열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은영 감독 하면은요, 목욕탕집 남자들, 부모님 아하! 전상사와 같은 김수현 작가의 작품을 도맡아서 연출했던 스타 PD인데요. 네, 이 어제 한 방송에 박정수 씨가 나와가지고선 정은영 감독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아직도 깨를 볶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우리 영감이다. 우리 짝꿍, 내 짝꿍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말만 세게 할 뿐 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 난 그 남자가 우선이었다 하면서요. 사실 조금은 마음을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가감없이 자신의 속내를 다 밝히고 그러네요. 참 뒤늦게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일까요? 정말 12년째 공개 연애, 공개 열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정 감독은 어떻게 만난 거야 처음에? 아니 나는 그게 옛날부터 궁금했어. 다른 거 없어. 딱 답은 하나야. 싸우다 만났습니다. 싸우다. 아니 일 하다가 농담을 툭 던졌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불씨가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툭 던지니까 내가 욱했지. 그러면 그렇지. 다른 배우들은 여간에서 감독한테 덤벼들질 않아 그렇게. 뭐 그러면 그냥 그런가 그렇지, 보다. 그렇지. 그냥 이러고 마는데 나는 바로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이혼했을 때 아니니. 그러니까 더 자격지심이 있었겠지. 또 그런 건 있지. 이게 만약에 더 어렸을 때 만났으면 못 안 그래, 살았지. 그쵸? 못 살았지. 그런 게 있지. 왜냐면 나이 먹었기 때문에 배려하고 그래. 나이 먹었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그렇지. 이런 거지. 참. 맞아. 그러니까 왜
예상과 달리 첫 만남이 뭐 달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네요, 지금. 싸우다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러니까 본인하고 이게 일 얘기를 하다가 네. 아마 이제 정 감독이 농담 삼아 말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어허. 왜 이러냐고 이렇게 나오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정수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만남이 아니었고 네. 말다툼처럼 싸우고 뭐 본인한테 사실 그 당시에 이혼한 상태였고 네. 본인이 민감해 있는 상태에서 농담으로 던진 말이 본인한테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하. 보니까 아마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 이제 나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니까 네. 싸움도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을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게 또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박정수 씨 같은 경우에는 1975년에 이제 한 사업가 남성과 이제 결혼을 했다가 1997년에 이제 협의 이혼을 했고요.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에 이제 저우령 PD와 열애 중임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때 밝혔으니까 정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동거한다라고까지 이제 굉장히 좀 밝히면서 어렸을 때 더 만났으면 못 만났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만나서 굉장히 좀 다행이고 늘 행복하다라면서 이렇게 애정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합치게 되면 가족이 점점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냥 늘어나는 게 스타 가족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아하. 아니, 박정수 씨하고 정호령 감독 사이에 뭐가 더 있길래 스타 그러니까요. 가족을 하지? 정호령 PD의 아드님이 바로 배우 정경호 씨입니다. 대박 사건. 네, 다 지금 얼굴 제가 보니까 정호령 PD 얼굴에 정경호 씨가 있네요. 약간 있네요, 진짜. 있어요. 아하, 네. 아하. 그래서 지금 정경호 씨가 박정수 씨를 엄마라고 부르고 어허. 박정수 씨도 정경호 씨를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정경호 씨가 지금 누구와 열애 중인지 아십니까? 정경호 씨가 열애를 하고 있습니까? 네, 소녀시대 수영 씨와 아, 지금 대박 세 번째 사건 왜 이래요? 열애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분이 또 가정을 이룬다면 정말 초스타 그러네요. 가족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진짜 대박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 패밀리들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는데요. 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드라마에서 작품에서 만나기 너무 힘들잖아. 우리도 한 번밖에 못 했잖아요. 근데 여러 번 했어. 나는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못 했어. 아, 진짜?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두 분은 진짜 많이 했다 여러 근데 번. 여러 번도 했고 또 남달랐어. 정말 동생 같아서. 그리고 상당히 또 오빠 이러는 게 참 그 정감 있고 그 소리가 참 좋았어. 왜냐면 나는 지금 나랑 같이 사는 남자랑 친하니까. 또 친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오빠를 내가. 알아. 그러니까 더 그건 내가 좋지. 더 좋지. 좋아하는 건 알고 또 경호가 또 우리 큰애를 또 좋아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안진영 기자님, 이 김용건 씨와 박정숙 씨가 뭔가 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같은 배우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스타 패밀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얘기 정리해보면 박정수 씨의 사실상 지금 남편인 정의령 감독의 아들이 정경호 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용건 씨 아들은 그 유명한 하정우 씨잖아요. 야, 이거 와, 하정우 대박 씨랑 그리고 정경호 씨는요.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많이 오래 먹었고요. 아, 그래요? 하정우 씨가 감독으로 연출한 롤러코스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정경호 씨였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런 자식 세대까지도 친하다 보니까요. 두 사람이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저런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정의령 감독과 12년째 연애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꼭 결혼이란 걸 하지 않아도 가족으로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옥준 의원님. 그 얘기 했어요. 창피할 게 뭐 있냐. 왜 굳이 결혼하고 사느냐. 결혼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지. 그러면서 꼭 혼인신고할 필요 있느냐. 살다가 죽어도 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혼인신고하면 된다. 꼭 결혼해야 된다는 틀에 맞추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 나는 결혼, 이혼, 조론, 사실혼 다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해보신 분의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서로 사랑하면 혼인신고하고 사는 게 맞겠죠?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내다 보니까 박정수 씨가 또 이런 해탈한 이 표현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와우. 이 가족은요. 뒤늦게
스타 패밀리가 된 가족이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최진봉 교수님. 바로 배우 정씨와 백도빈 씨 가족입니다. 아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백도빈 씨 아버님이 백윤식 씨잖아요. 네. 유명한 배우시죠. 그러니까 가족이 거의 이제 스타 배우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가족 같은 경우에 지금 11년 된 부부입니다. 12년 차 부부가 있고요. 12살 아들과 9살 딸이 있는데 3대가 한 집에 살아요. 지금. 저 사진 3장만 해도 예술 작품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 세 분이 만나서 완전히 유명한 그 연예인 패밀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가족이 모두 스타라 그런지요. 정말 피는 못 속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영상 하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런 모자를 쓰는 사람은 다 도둑이라고. 제가 예쁜 노래 불러줄게요. This is a lie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3대가 함께 모여 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지금 3대가 모여 사시는 분들 혹시 여기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다 없을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대가 사는 것도 참 화목해 보이고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 힘든 정말 3대니까 가능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정시아 씨가 사진 공격을 몇 개 봤는데 3대가 먹는 오늘 점심 그리고 국수를 딱 올려놓습니다. 3대가 함께 먹는 저거예요? 점심. 그리고 아버님이 보내주신 커피차. 원래 이렇게 드라마나 뭐 어디 촬영할 때 네. 이제 원래 스타들이 뭐 이렇게 서로 보내잖아요. 아버님이 보내주신 커피차. 그리고 저 세 번째 게 좀 군침이 도네요. 원래 굴하고 샴페인이 되게 잘 먹거든요. 네, 아버님과 와인 한 잔 아마 샴페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참 3대니까 정말 3대만 볼 수 있는 또 저런 그러네요. 화목함이 또 있네요.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니까 며느리 사랑은 이제 시아버지란 말이 있습니다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술 친구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안주가 나와 있고 뭐 그러네요. 왜 안 됩니까? 아하. 장인하고 사위가 술 한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저는 그 갑자기 지금 사위분이 생각나시고 그런 거 아니죠? 결혼을 네. 시키면서 네.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두 가지였거든요. 네. 하나는 같이 목욕탕 다니는 거, 두 번째는 소주 한잔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술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술을 좀 연습을 하라고 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연습했는데도 여전히 저하고는 술 못 먹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아니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술 한잔 간단히 할 수 있다면 그러네요. 그건 정말 특이하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신세대 시아버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정시아 씨한테는 과연 시집살이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정시아 씨 경우에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하는 이제 워킹맘이잖아요. 근데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육아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육아를 너무나 잘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아 씨가 이제 바쁠 때에는 딸이라든지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유치원 셔틀버스 픽업 좀 해주세요 아버님 하면은 이 백윤식 씨가 가서 아이들도 이제 픽업해오고 집에서 늘 함께 사실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육아 도우미로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야, 그러다 보면 안진용 기자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참 정시아 씨 아우 시집 잘 갔네 부러워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아버지 백윤식 씨잖아요. 그 첫 만남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정시아 백도빈 씨는 제가 결혼 기사를 써서 되게 좀 더 남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난 게 그 살인 캠프라는 영화인데 당시에 그때만 해도 정시아 씨가 인지가 좀 더 높아서 처음에는 백도빈을 검색해보고 안 한다고 그랬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하지만 결국 설득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네. 정작 만나 보니까는 너무 좋았던 거죠. 야. 이 영화가 결혼한 후에도 한 몇 년 후에 개봉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 영화를 찍을 때 백도빈 씨의 아버지인 아버지가 백윤식 씨가 현장에 응원을 온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야. 그때 정시아 씨가 자연스럽게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음이 편해져서 야. 결국은 통곡하듯이 안겨서 울기까지 했다는 아하.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선배 배우였지 자기가 그분의 며느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그런 강렬한 첫 만남 이후에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운명이라는 건 부지불식간에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스타 패밀리 가족 정말 잘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을 저질렀던 여성 어제 뉴스파이터가 고발해 드렸는데 그 이후가 궁금해집니다. 김복준 위원님. 예,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죠. 네. 어떤 여성이 그 비틀비틀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슬리퍼를 신은 채 길거리를 가다가 네. 지금 저 여성입니다. 네, 비틀비틀합니다. 가다가 네네. 본인이 비틀거리면서 남의 이 차량 사이드 밀러에 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부딪히면서 떨어뜨려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뭐가 좀 화가 났어요. 저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저쪽 돌아가더니 화분을 들고 오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올 것 같은데요. 사이드미러 젖히고요. 예, 그것도 젖히고 또 안에 창문도 사람이 두드려보고, 있는지 네. 없는지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두들기더니 저 밖으로 구태여 걸어가서 저 힘도 없어 보이는데 뭘 집어 저 들어옵니다. 무거운 화분을 들고 옵니다. 아하. 와서 한번 던져요 저기다. 어허. 제가 보니까 차도 새 차예요. 어이구. 그런데 이제 저거 한번 던지고 말았으면 뭐 될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다 제 차 들고 옵니다. 어허. 그리고 저 위에서 저렇게 이야, 아이고, 짠짠짠, 아이고. 저렇게 이제 던지고 도주를 했죠. 네. 그래서 차주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아이고, 했고 세상에. 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지문 조회하고 CCTV 추적한다 하는 데까지 말씀드렸거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어제 저희가 궁금했던 게 저 여성이 화분을 3차례 흙까지 막 뒤덮일 정도로 화분을 저 차에 던진 다음에 유유히 현장에서 떠났고 우리가 궁금했던 게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그게 궁금했잖아요. 백성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차주가 신고를 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 CCTV 상으로 얼굴이 확인된다 그래도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잖아요. 아하.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여성의 행동을 좀 보면 차를 이렇게 만져도 보고 두들겨도 네네. 보고 그러니까 CCTV 여성의 얼굴 나오고 그럼 거기에서 지문이 혹시 나오면 신원이 확인되겠죠. 그게 수사 중이라고 아까 김복준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언론 보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이 어제 오후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 자수를 한 거예요? 네, 자수를 한 거죠. 조사하고 귀가를 했다는데 그냥 왔으면 당연히 범행 사실을 다 털어놨겠죠.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차량에 저렇게 화분을 던졌던 여성 대체 왜 그랬을까요? 경찰을 통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수사 중이다. 본인이 보도난 내용을 보고서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사과드리고 변상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했습니다. 네. 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과하고 변상하겠다. 그러면 혐의는 다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인정을 네.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사과하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피해 차량 주인에게 얘기를 했고 이 차가 지금 1년도 안 된 차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비교적 새 차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본닛도 그렇고 연문 아까 처음에 부딪힌 부분 연문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본닛도 앞쪽 문도 문제가 그러겠네요.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사과한다는 표현을 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변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범인을 꼭 찾아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고 했던 차주에게도 사과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CCTV의 폐해 같은 것도 언급합니다만 이 장면에서 김복준 의원님 사실은 저 장면이 찍힌 저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저 여성이 과연 자수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거는 제가 보니까 외곽 CCTV가 있어서 선명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저게 아니라도 저 여성은 적발이 됐을 겁니다.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보니까 저 차 차종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신형차인데 저기 안에 그 블랙박스 있습니다. 아하. 사면으로 다 비추는 그 블랙박스가 있는 차로 알고 있고요. 아. 아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더 자세히 얼굴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더 선명하게 찍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에 여성이 자수를 했는데 자수했다고 해서 이 피해 차량 차주의 마음이 눈 녹듯 다 녹았을까요? 그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혔으니까 그래도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하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일단 내일 통화하자고 했거든요. 사과를 받고 싶죠.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또 이런 짓에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처벌을 받기 원하죠.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피해 차량 차주분께서는 저 해당 여성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처벌이 예상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도 저 여성이 이제 그 흙이 들어있는 큰 이제 화분을 집어 던져서 자동차인 그 재물을 손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해서 지금 수사를 한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불구속 입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동차가 이제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차주가 이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라든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여성분요, 물론 당일날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어떤 이유도 저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또 처벌을 달게 받기 바랍니다. 반성하시고 바라고요. 또. 세상에 이런 기상천외한 범죄가 일어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포항의 한 금은방에서 그것도 대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성이요. 저렇게 빈손으로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1시간 뒤 이 남성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와서 사라집니다. 네. 저 가방 안에는요. 남성이 훔친 수억 원대의 귀금속이 들어있었습니다. 설마요. 그런데 지금 저 약간 이 가방을 든 모양새가 진짜 무게가 나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가방의 무게가요. 그런데 최진모 교수님. 예. 범인이라고 하기에는 행동이 되게 여유가 있고 상당히 여유 있게 보세요. 저게 훔치고 나온 장면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저걸?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무기 같은 거 들고 와서 짧은 시간을 깨트리고 그거 들고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도망가는 모습도 저렇게 도망 안 가죠. 보통 뭐 오토바이라든지 차량 같은 거 대기해 놓고 막 빨리 도망을 치고 네. 주인은 막 쫓아오고 이런 모습인데 주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네. 이게 1일 날 오후 2시 40분에 포항의 한 금은방에 한 남성이 들어와서 팔찌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님인 척 접근을 합니다. 아하. 팔찌를 사겠다고 손님인 척 접근했던 이 남성. 그런데 팔찌를 사겠다 했는데 왜 그다음엔 팔찌만 사고 나오면 되는데 그다음에 저런 상황이 연출됐을까요? 최진모 교수님. 네네. 왜 그랬냐면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음료수를 판매하는 판매원입니다. 그러면서 샘플용으로 요즘 뭐 길거리도 보면 샘플용으로 음료수 주고 이러잖아요. 네. 샘플용으로 음료수를 하나 있는데 한번 드셔보자고 따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따서 하나를 마셔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뭐 음료수 판매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냥 마셨던 거예요. 네. 그거를. 근데 그 병 안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어허! 지금 음료수를 마신 이후에 의식을 잃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피해 금은방 업주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루 전에 4시 반경에 방문을 하루 전에 와서 탐사를 하고 갔어요. 그 이튿날 와서는 사장님 저 또 왔어요 하고 가게에 와서는 이제 팔찌 이렇게 굵은 거 이렇게 보고 이제 가격을 정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음료수 배달업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음료수 좀 사주세요 하는 거라. 사장님 요거 견본이 있는데 자기 가방에서 2개를 꺼내요. 병을. 그래서 자기 나를 따주고 자기도 하나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의심이 없었지. 맛보라 하는데 먹고 제가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 저 길 건너 차를 대놨다가 거기 가서 가방하고 이제 여기 지문 안 되게 장갑도 끼고 이렇게 와가지고 삽시간에 2분 내에 해치웠죠. 일어났을 때 물건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사고 났어 하고는 또 잠이 들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랬죠.
백성문 변호사님 예상대로 저 미심 찍었던 음료수병이 문제였네요, 지금. 네, 지금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이 남성은 정말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를 한 겁니다. 전날 한번 왔었죠. 일단 눈도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샘플인데 드세요 하고 그냥 주면 혹시 의심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먼저 먹습니다. 아하. 그걸 보면 누가 그걸 거기다 뭘 탔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다 팔찌 산다는데. 그리고 아마도 추정컨대 이 음료수를 먹으면 최소 1시간 동안은 절대 깨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그냥 들고 허겁지겁 달려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나가는 모습 그렇죠, 봤죠? 네. 지금 우리가 근데 못 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금은방에는 금은방 안에 다 CCTV가 있어요. 아하. 근데 우리 CCTV 못 봤죠? 그러네요. 왜 못 봤을까요? 뛰어갔습니다. 아, 그거 뛰고 세상에.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저렇게 유유히 나가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주인이 계속 주무시고 계시니까 옆가게 직원에서 깨웠는데도 못 일어나더래요. 그 세상에. 정도로 힘들었었나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깐 깨서 아들한테 전화하고 다시 잠들었다고 했는데 결국 4시간 만에 아들이 와서 신고하고 그럴 때까지 잠들었었는데 무려 귀금속 2억 원어치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야말로 치밀하게 이번 범행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한번 탐사도 와가지고 어느 시간대에서부터 어느 시간대까지는 여성분 혼자서 가게를 보고 있다. 주변에 출입하는 사람 없다 하는 것 정도로 또 파악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료수에다가는 아마 잠자는 약을 섞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그 달러 환전상을 대상으로 요구르트에다가 수면제 성분 넣은 거 해서 뭐 훔쳐갔던 그런 사건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흉내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뭐 귀금속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 현금 그 맞먹는 물건 네. 가지신 분들은 누가 낯선 사람이 건네주는 음료수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요.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할 때 본인은 지금 나름대로 그 귀금속상 안에 있는 CCTV 블랙박스 다 떼간 것 같은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저기 지금 도주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CCTV에. 저거 동선 확대하면서 경찰이 여전히 추적할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저 탐사 오기 전에도 그냥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날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CCTV 존재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것도 추적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주변에 지나가던 차량들도 블랙박스 그러겠네요.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거 등등 하면 조만간 잡힐 겁니다. 네. 자,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못 잡았나요? 아이고 우리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인이 아직 정확히 특정 안 됐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택시로 뭐 갈아입고 네. 그 앞에는 차가 없었어요. 차를 타는지 택시를 타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아직 감정 결과 안 내렸다고. 그런데 범인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지금 김복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위안은 되고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님, 문제는 저 범인을 잡았는데 2억 원어치의 귀금속 딱 어딨어 내놔 했는데 없어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다라 그래서 이제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저렇게 거액의 이제 귀금속을 훔쳐서 가면 이걸 이제 거래하다가 수사에 포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차를 타고 갔든 택시를 타고 갔든 어쨌든 동선이 사실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용의자가 특정해서 잡고 만약에 어디서 물건을 숨겼고 어떻게 거래를 했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동선까지도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훔쳐간 그 2억 원어치의 귀금속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잡혀서 본인 재판을 형사 재판을 받아서 어떠한 양형의 형량을 받게 될 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이제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빨리 이제 잡히게 되면 그리고 자수를 하면 좋겠지만 이 피해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현금 같은 거 절도나 강도한 사람들이 구속이 되면서도 숨겨둔 장소를 끝까지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못 찾은 사례가 꽤 있어요. 아하. 그래서 경찰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작물 찾아주는 거거든요.
피해품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거기에 가장 신경을 쓰고 아하. 있어요. 네. 아마 뭐 검거도 이제 곧 조만간 되겠지만 잘 설득해가지고 네. 아마 이거는 귀금속이기 때문에 장문합의한테 미리 넘기지 않았다면 어딘가는 그 아마 숨겨두고 있을 아하. 겁니다. 그래서 네. 찾아주는데 주력해야 될 네. 겁니다. 그리고 차제에 또 하나 걱정되는 건요. 혹시라도 모방범죄 꿈꾸는 사람들 네. 절대 언감생심입니다. 그런 생각 싹 기억해서 지우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후끈 올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진용 기자님 누굽니까? 네, 참 추운 요즘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는 느낌을 주는 훈훈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한 대교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이 한 차량이 운행하는 모습이죠. 근데 앞서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그러네요. 속도를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허. 저렇게 한 여성이 다리 난간을 넘어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미 여성의 몸 절반이 넘어갔고 곧 나머지 한쪽 다리마저 난간 너머로 향하는 아찔한 순간인데요. 이때 이 남성이 가드레일을 넘어 다리 난간이 여성에게 달려갑니다. 지금 그리고 네네. 넘어가려고 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다가가 난간 안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리고 또 다른 여성도 내려 가드레일을 넘어서 이 여성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있으면요. 한 저렇게 꼬마도 제 키만한 가드레일을 넘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아이고. 무언가 이 여성에게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여성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어깨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차를 멈추고 모여든 시민분들이 정말 하마터면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기려던 저 여성분을 다독이고 정말 저 난간에서 내려오게 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저분들 대단합니다. 네, 제 마음까지 좀 이 추운 날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인데요. 지난달 22일입니다. 저 오후에 광주 어등대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앞에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20대 여성이 난간을 넘어가려고 다리까지 걸쳐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 차량 쌩쌩 달리던 도중에 그걸 목격한 시민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그리고 곧바로 달려갔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네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여성을 끌어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뒤에 줄줄이 차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서 이 여성에게 5분 동안 뭐 삶의 의미나 여러 가지들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조그만 꼬마애까지 나와서 그러네요, 저렇게 세상에. 저 여성이 이 세상 삶을 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 내용에 설득된 저 여성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지금 저 그 상황만 보면 정말 지금 이 코로나로 각박하고 이 추운 날씨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네요. 저 여성한테는 대체 무슨 어느 정도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있었을까요? 저 여성을 발견하고 맨 먼저 달려가셨던 분, 그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에 걸터 앉아 있어가지고 되게 무서워 보였죠. 사실 위태롭게 보이고 그랬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여성분한테 걸어가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다리가 난간에 걸터 앉았으니까 한쪽은 바깥쪽, 한쪽은 안쪽 이렇게 걸터 앉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저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한쪽 남아있는 안쪽에 있었던 다리까지 밖으로 이렇게 넘겨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달려가 잡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끌어내린 거죠. 예, 끌어내린 다음에 그 저한테 왜 말리셨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고맙습니다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말투에서 느끼는 게 자기 이렇게 구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들리더라고요. 울먹울먹 그랬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괜찮아 계속 그랬어요. 구하는 거는 이렇게 힘쓰는 걸로 구했는데 옆에서 주위 분들 그 여성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옆에 계신 그 여자분들이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뭐 이 세상에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천천히 다가와서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들 모여가지고 그 친구 그 위로해주는 모습이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고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 구하러 간 건 아니고 그냥 저도 영상 보면서 제가 저렇게 했나라고 놀랄 정도였으니까 다행히 이렇게 잘 구하게 돼서 저도
기분은 좋죠. 해주고 싶은 말이 그 했던 이야기인데 뭐 이 세상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위로하고 용기 잃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 그러네요, 정말. 저 여성이 난간에 올라서게 된 그 기구한 사연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분들의 정말 그 말이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가장 근래에 와서 감동적인 이야기 들었네요. 그 여성한테 이 세상에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 이거 한번 새겨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 생각 안 하겠죠. 네. 저 여성분도 정말 힘내시고요. 앞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뭐 광주시에서 이분들 의료원 저 시민상 네. 뭐 검토 중이라는데 뭐 검토합니까? 바로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